아이들이 왜 이렇게 국어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는 분들이 보게끔 하셔야 되니까 입시에 필요한 국어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전개하시는 부터 갑자기 막 주구장창 막 들이미시면은 아이들이 눈치 백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3 모의고사 감독을 하고 와가지고 드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국어랑 수학 감독을 하고 왔는데요. 수학은 저도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나도 손도 못 대지만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저도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답도 맞춰보고 했는데 답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로만 듣던 이 어려운 국어의 문제를 맞힐 수가 있었을까? 물론 이제 제가 풀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한번 이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항상 영어를 가르치기 이전에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리던 사람이고요. 예, 엄마표 영어에서 굳이 뭐 단점을 꼽자면 가장 큰 단점이 영어에 너무 몰입하느라 우리말 학습에 좀 소홀한 경우다라고 종종 말씀을 드렸죠. 뭐 학습이라기보단 저는 이제 국어도 역시 영어 습득을 하듯이 국어도 역시 다양한 책을 읽고 뭐 좋은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거 있으면은 많이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국어 학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어나 속어가 난무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다큐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문장들로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어휘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다큐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지식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들어둘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평소에 친구들 간의 대화에서는 접하지 못하는 그런 어휘에 대해서 받아들인 경험치가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읽기로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어른들과 좀 대화 나누는 거 중요하고 부모님이 그 역할 해주시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고급 어휘의 어떤 자극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이 만약에 책을 안 읽는다면 부모님이 대화를 나눠주시거나 좋은 책을 읽어주시는 것 이런 것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국어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뭘까요? 국어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오늘 시험에서도 보니까 일반 뭐 문학은 당연히 이제 기본이고 다양한 넌픽션 지문이 나와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지문까지 나오냐면 요즘은 이제 미디어라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데요. 이 과목에서는 실제로 그 방송을 어떻게 시청하고 거기에서 나누어지는 대화들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댓글로 달린 글들조차도 예시문으로 나와요. 오늘 시험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방송에 대해서 보고 이해하는 그게 언어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이해하고 거기에 핵심 메시지를 찾고 그리고 댓글이 의미하는 바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보는 것이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예전에 여러분이 했던 문법, 화법, 뭐 고전 그리고 저도 많이 강조했었던 그 비문학, 논픽션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되게 필요한데 사회탐구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배울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어려워서 아이들이 선택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 경제에 관련된 픽션 지문도 오늘 나왔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이 국어 과목의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영어랑 좀 비슷한 것이고 이 언어를 다루는 영역인 국어와 영어는 거의 세상의 모든 것들의 콘텐츠가 기본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험을 보면서도 특히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그것과 관련해 제가 글을 썼었던 적이 있는데 영어는 하나의 융합 과목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글을 한번 썼었어요.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세상의 모든 콘텐츠에 어떻게 아이들이 잘 접근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파악하는지에 대한 문제다라고 본다면 세상의 모든 과목이 이 국어나 영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분야와 분야의 융합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언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어른인 나 정도는 돼야지 풀 수 있을 만한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지문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이들이 왜 이렇게 국어가 어렵다 하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는 띄엄띄엄 그냥 어떤지 훑어만 봤는데, 오늘은 한번 저도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봤었는데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지문에 보면은 선생님의 독서에 대한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이 평소에 제가 독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좀 흥미롭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독서를 안 하잖아요. 독서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이런 지문을 본다는 거는 어떤 느낌일까? 라는 조금 그런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어려운 이황의 독서에 대한 논리를 제가 단시간에 이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문제를 푸는 내내. 왜냐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은 또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제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흥미로웠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듣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너무나 좀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는 무작위적인 지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그래서 모든 저자가 하는 그 말의 본래의 의미에 좀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저처럼 그런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거나, 저는 이제 당연히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이제 채널에서 많이 했었고, 영어 독서는 국어 독서와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도 뭐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새로운 지문을 보았을 때 뭔가 이렇게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조금 생각하면서 읽는 편이거든요. 영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영어도 물론 생각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요.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정도면 당연히 그 사고력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다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노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평소에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을 집에서 하고 계시지 않는 가정에서는 애들이 단어 외우고 뭐 문법 배우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던 친구들은 절대적인 영어 노출량, 영어 문장의 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채워주는 언어 하나의 어떤 커다란 기둥으로서 이 독서가 자리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extensive reading, 다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었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또 영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따로 드리긴 할 거고, 이 정독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영어도 물론 이제 나중엔 그렇겠지만, 초반에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보통의 학생들이 처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정말 더 필요한 이제 정독의 영역은 영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국어라고 보는 것이죠. 이 국어 능력이 사실은 언어의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독이 저는 누구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고하면서 읽는 것은 사실은 뭐 입시를 떠나서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정독의 중요성을 말을 하는 것이죠. 출판사라든지 어떤 기사로 이것을 다룰 때에는 많은 분들이 보게끔 하셔야 되니까 입시에 필요한 국어,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전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입시와 상관없이라도 책을 읽는다라는 것의 본질은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때는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워주기도 하고, 논리학,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 대한 어떤 접근법, 그리고 음악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각각의
시대마다의 특징들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은 이런 관점이구나. 나는 이렇게 보았는데 이런 점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읽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라든지 그 논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시간을 갖기에는 이 시험이라는 일단 이게 80분이거든요. 국어 시험이. 이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이들의 국어 능력을 정말 키워주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좀 짙은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능력은, 예를 들면 퇴계 이황의 오늘 독서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독서의 의미, 그리고 독서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진짜 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입시에 통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독서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고 나의 생각과 다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저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 글을 읽었거든요. 이 지문을. 요즘 지문이 되게 길어요, 여러분. 예.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또 이쪽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마치는데,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런 콘텐츠에 접근하는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고 정말 시간에 촉박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야 문제풀이를 위한 어떤 시간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다 보면,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답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고력의 깊이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영어에 평소에 제가 강조하는 다독의 중요성과 대조되는 정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만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평소에 생활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해주시는 분이 할아버지건 옆집 아저씨건 아니면 사교육 선생님이시건 아니면 부모님 자신이건 아이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주시고,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대조도 해보고 나이 생각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 화자가 말하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경험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모국어 습득 방식에서 말하는 이 다독의 중요성은 언어의 총량을 위한 그런 필수적인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하지만 국어는 우리가 진짜 국어의 의미를 깨닫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위한 어떤 도구, 그리고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국어는 아이들이 시간에 쫓기듯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은 고등학교에 다 가가지고 80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푸는 어떤 기술로서 키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부모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독서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를 아이들이 흥미도 없는 내용들부터 갑자기 막 주구장창 막 들이미시면은 아이들이 눈치 백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친근하게 여길 만한 어떤 주제들부터 시작하셔서 이런 언어로서 글쓴이의 이 그 의도와 생각을 따라가는 작업들, 그리고 거기에 내 생각을 덧대어서 무엇이 다른지 비교도 해보고 글쓴이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